요즘 금값 정말 무섭게 오르죠? 그래서 다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 신문기사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진짜 숫자들을 가지고 2026년 3월 초 바로 지금 한국 금시장의 진짜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요즘 금은방에 가면 볼 수 있는 가격표입니다. 금 한 돈에 105만 9천 원. 거의 역대 최고가 수준인데요. 이 숫자 앞에서 많은 분들이 멈서리게 되죠.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가격이 정말 금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이 가격 안에는요, 여러 단계가 숨어 있습니다. 국제 시세도 있고 환율도 있고 또 한국 시장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프리미엄까지 전부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금시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최신 시세 데이터부터 딱 짚어보고요. 가격이 왜 오르내리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걸 바탕으로 단기, 장기 전략을 세워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베일에 쌓인 코리아 프리미엄의 정체까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들부터 확인하고 가시죠. 2026년 3월 8일 기준 데이터입니다. 우선 순금 1g당 가격입니다.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고시하는 가격은 약 24만 4천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약 24만 7천 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금을 사기도 전부터 이미 첫 단계에서부터 약 1% 정도의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금 한 돈 가격이 어떻게 세 단계로 나뉘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은행이 계산한 이론적인 가격은 91만 원대, 시장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92만 원대. 그런데 우리가 금은방 가서 실제로 내는 돈은요, 무려 105만 9천 원입니다. 시장 가격하고 비교하면 13만 원 이상, 그러니까 거의 14%나 비싼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야 할 가격 격차의 실체입니다. 잠깐 은 시세도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은은 금보다 하루 변동폭이 훨씬 큽니다. 시장 가격은 하루 만에 3.23%나 뛰었죠. 이건 금 투자보다 더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지만 반대로 더 큰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럼 도대체 이런 가격 변동을 만드는 힘은 뭘까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핵심 원인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금값이 왜 올랐는지 그 비밀이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놀랍게도 3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국제 금값은 오히려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국내 금값은 올랐을까요?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8원에서 1492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서 국제 금값 하락분을 다 메우고도 남아서 국내 금값을 끌어올린 거죠. 한마디로 최근의 상승은 금 자체의 가치보다는 원화 약세가 만든 결과라는 겁니다. 물론 환율 말고도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은 4.4%로 나오면서 이러면 금리 인하가 빨라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이건 금값에 좋은 소식이죠.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같은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안전자산인 금을 찾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 기축통화인 달러도 강해지기 때문에 금값 상승을 누르는 좀 복잡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만의 특징인데요. 위기 때마다 심리적인 보험처럼 실물금을 사두라는 수요가 워낙 강해서 이게 가격 프리미엄을 만드는 큰 요인이 됩니다. 자, 이런 복잡한 배경을 이제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9일, 바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요, 상승하려는 에너지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절대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변동성이 아주 클 거예요. 직선으로 쭉 오르는 게 아니라 막 급등했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하는 험난한 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전략은 어떤 상품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실물금. 이건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죠. 이게 너무 크고 수수료도 붙어서 단타 치기에는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100만 원 넘어가는 가격에서 따라 사는 건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반면에 ETF 같은 금융상품은 이 스프레드가 훨씬 작아서 단기 대응에 유리합니다.
시장 가격 기준으로 92만 원대 초반까지 조정이 온다면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긴 호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번째, 장기 투자 전략입니다. 길게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상황은 계속될 거고 언젠가는 금리도 내릴 테니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언제 살까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 어떻게 살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분할 매수입니다. 3번에서 5번 정도로 나눠서 꾸준히 사모으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되면 손절해야지 이렇게 가격을 정하기보다는 내 전체 자산에서 금 비중을 5%나 10% 정도로 딱 정해놓고 그 비중을 유지하는 리밸런싱 전략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자, 드디어 5번째 순서입니다. 아마 한국 금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의문이죠. 아니,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사는 금만 이렇게 비싼 거야? 바로 코리아 프리미엄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딱 한국 금 투자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사자니 너무 비싼데 안 사자니 나만 뒤처질 것 같아 불안하다. 바로 고점에 대한 공포와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른바 FOMO, FOMO 심리가 아주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차트가 그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물, 코리아 프리미엄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국제 시세와 환율을 반영한 시장 가격은 92만 원대인데 우리가 실제로 내는 돈은 105만 원대. 이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일단 부가세 10%가 붙고요. 세공비, 유통마진,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 보험으로서 금을 가지려는 강력한 수요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한국 시장만의 아주 독특한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가 오늘 내려야 할 최종 결론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실물금을 비싸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ETF 같은 금융상품으로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지금 실물금 가격에는 이미 14%에 가까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같은 돈을 내도 더 적은 양의 금을 사게 되는 셈이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금이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투자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내 자산을 지켜줄 보험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모든 투자 전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 내용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며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나 자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481.11원, 이게 바로 2020년 3월 8일자 1달러의 가격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딱 마주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환율이 올랐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잠깐 반짝 올랐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예 이 높은 레벨에 딱 고착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죠,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예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바로 원화엔 유노멀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이 숫자들 너머에 과연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근데 달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해요. 보세요. 유로화는 무려 1720원을 넘어섰어요. 이건 뭐 원화가 약한데 유로까지 강하니까 우리가 느끼는 부담은 진짜 2배, 3배가 되는 거죠. 심지어 요즘 쉼없다는 엔화랑 비교해도 원화가 딱히 강하다고 말하기가 애매해요. 그야말로 이쪽에서도 치이고 저쪽에서도 치이는 사면초가 신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무엇이 우리 원화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금리 격차. 이게 지금 원화의 발목을 아주 꽉 잡고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3.75%인데 우리나라는 2.50%, 무려 1.25%포인트나 차이가 나죠. 자,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어요? 당연히 이자가 더 높은 쪽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이 간단한 원리가 지금 원화 약세의 핵심 배경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힘 3가지. 다시 말해, 원화 약세의 진짜 이유, 그 왜에 대해서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딜레마입니다. 지금 연준의 상황이 딱 그거예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자니 경제가 무너질 것 같고, 반대로 경제를 좀 살리려고 하니 물가가 다시 미친 듯이 뛸 것 같은 거죠. 정말 아슬아슬하게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출렁임이 그대로 달러 가치의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기준금리를 2.50%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화 가치를 막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제발 더 나빠지지만 마라 하면서 막아내기에 급급한 모습이에요. 뭐랄까, 지금은 공격수가 아니라 골키퍼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이게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중동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만 던져줘도 그 파문이 우리 원화 시장에는 거대한 쓰나미가 돼서 덮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원화가 가진 구조적인 약점인 거죠. 자, 지금까지 원인이 뭐였는지 진단을 해봤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떤 그림이 펼쳐질 수 있을지 중기적인 전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 원화가 갈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 즉 약세 시나리오는 중동 리스크가 더 커지고 유가가 막 치솟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환율이 1,500원 선을 뚫으려고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강세 시나리오는요, 미국 경제가 좀 식고 국제 정세도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70원대에서 어떻게든 안정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겠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장 오늘 뭘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를 위한 맞춤형 외환 전략 플레이북을 공개합니다. 집중해주세요. 먼저 FX 트레이더분들, 지금은 오를 거야 내릴 거야 예측하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기저적으로 레벨에 대응해야 해요. 예를 들어 1,478원 근처까지 내려온다? 그럼 사는 거고요. 1,490원 근처까지 올라간다? 그럼 일부 파는 겁니다. 길게 보지 마시고 짧게 치고 빠지는 전술이 필요한 시장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수출기업 담당자분들, 아마 조금만 더 최고점에서 팔아야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거 정말 위험한 환상입니다. 그러다 팔 시점 다 놓쳐요. 지금은요, 가지고 계신 달러를 두세 번에 나눠서 파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30%에서 50% 정도는 지금 파시고, 만약에 환율이 1,490원 쪽으로 더 올라주면 그때 나머지를 파는 거죠. 제 말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꼭대기를 잡는 게 아니라 만족할 만한 평균 단가를 만드는 겁니다. 수입 기업은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실 겁니다. 저도 이해해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내리겠지? 이 생각 지금은 가장 위험한 도박이에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죠. 당장 결제해야 할 돈부터 무조건 확보하세요.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환율이 1,480원 아래로 살짝 내려와 준다? 그럼 그때가 바로 추가 매수 기회인 겁니다. 바닥을 잡으려다가 회사 망하는 것보다 손익분기점 지키는 게 100번, 1000번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엔 개인입니다. 여행 가시거나 유학 자금 보내셔야 하거나 다들 달러 필요하시죠? 그렇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절대 한 방에 바꾸지 마세요. 그게 제일 위험해요. 일단 당장 급하게 써야 할 돈만 지금 바꾸시고요. 나머지는 며칠 간격을 두고 두세 번에 나눠서 바꾸는 게 정답입니다. 괜히 한 번에 바꿨다가 최악의 가격에 몰빵하는 리스크, 그것만 피해도 성공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싹 정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파도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지금 시장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아마 딱 이럴 거예요. 와, 환율 진짜 높다. 근데 여기서 더 오를까봐 사야 하나? 아니면 너무 비싼가? 이런 거죠. 이렇게 더 오를까봐 불안한 마음이랑 너무 비싸서 망설이는 마음이 딱 공존하는 상태.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답이 보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대담한 예측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기는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세운 원칙을 지키면서 나눠서 대응하는 것, 그리고 생각만 하지 않고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우리의 진짜 목표가 과연 미래를 점쟁이처럼 족집게로 예측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미래가 닥쳐와도 버텨낼 수 있도록 단단하게 대비하는 걸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